이번에 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재명이 사실상 선거를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준연동제가 유지가 되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. 그렇지만 위성정당을 찬단했기 때문에 뭐 효과 그 희소식은 기쁨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위성정당을 만들게 될 것이고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뭐 공표를 했어요. 준위성정당이다라고 하는 또 희한한 이제 뭐 워딩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뭐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제 그 신당 같은 경우 뭐 잘해야 한두 명밖에 이제 국회의원 될 수가 없는데 이거 이 한두 명을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이 있을 것이다. 그렇죠. 그런데 1번은 무조건 여성들이 받게 됩니다. 네, 1번은 그렇습니다. 무조건 여성들이 받기 때문에 이준석의 기억신당 입장에서도 2번까지 과연 갈 것인가가 지금 이제 문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약간 최대한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조응청이랑 이원욱 두 사람을 최대한 이준석 입장에서는 끌어안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. 지금 이제 이낙연의 개혁미래당에는 합류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. 진짜. 근데 나 이준석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. 네. 그 4일날 한 말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경기도 김포가 이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서울이 된다. 이렇게 이제 이런 메가서울 공약을 했단 말이죠. 네네네. 그랬더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. 이 싫으면 시집과 대응보다는 진지하게 싫으면, 정착 모순에 답해야 된다. 싫으면 시집가라는 대응. 이게 근데 이게 이준석이 제가 알기에는 80 몇 년생이지. 85년생으로 됐잖아. 나이 좀 되죠. 85년생쯤 될 그쯤 거예요.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싫으면 시집가가 우리 70년대에나 쓰이던 말이야. 그러니까 얘 나이 속인 거 아니야 이거? 뭐 인생 2회차 사나? 이상해 얘. 그렇죠. 맨날 뭐 한자 용어 같은 아니 거 쓰고 싫으면 사자성어 시집가를 쓰고. 어떻게 이런 올드한 말을 쓸 수가 있지? 그리고 또 웃긴 게 네. 싫으면 시집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뭔가 한동훈 위원장의 안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솔직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집권 여당 아닙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내놨을 때 훨씬 더 현실성이 있죠.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준석이 아까 싫으는 시집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오세훈, 유정복, 홍준표 등 당내 주요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부터 모아야 된다. 여당의 정책이 당내 그리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메가서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. 물론 이제 뭐 메가서울에 대해 가지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비판의 입장을 내기는 냈습니다만 근데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랑 지금 합을 잘 맞추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오세훈이랑 유정복 같은 경우는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지 입맛에 맞게 그냥 끼워 넣은 것 같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이준석 그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준파파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도 오세훈 유정복 너무 안 되죠, 그렇죠? 이미 그렇죠. 이준석이랑 손절한 상태인데. 네.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서 좀 이준석에 대해서 조금 본 그런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2월 2일날 있었던 이제 그 한판 승부라는 그 노컷뉴스 네네네. 진중권 선생이 하는 프로인데 네.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 국회의원 세비 깎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. 근데 이준석이 거기에 거품을 막 무는 거야. 그러면서 한동훈 이거 깎으려면 대통령과 법무장관부터 깎자. 막 이딴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. 뭔 개 같은 소리죠? 정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혁의 일환으로 이걸 내놨는데 니네부터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이게 참 졸렬해 보여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진중권 이준석이 계속 이거 갖고 이제 막 서로 말다툼을 했었어요. 근데 글쎄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에 법무장관 깎자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. 정말 우리나라 저런 법무장관 있어서 다행이다. 뭐 그렇지 않은데 위원이 자꾸 세비 깎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특권이 많잖아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
여기에 대해서 난 정말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준석의 대응이 너무 졸렬했는데 난 그때 이런 생각했다니까. 이준석이 세비 깎는 거 반대하는 이유가 혹시 지가 될 줄 아는 거 알아서 저러나?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저는 좀. 아니 지금 댓글 보니까 교수님 아까 얘기하셨던 싫으면 시집가 그 말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싫으면 시집가라고 얘기를 하셨고, 근데 그 싫으면 시집가라고 하는 얘기를 이준석이가 아, 또 진짜? 언급을 한 거죠. 두 번은 언급한 겁니다. 싫으면 시집가라 한동훈 위원장이. 먼저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준석이가 이제 죄송합니다. 약간 좀 이제 꼬아가지고 한번 더 얘기한 거죠. 죄송합니다. 아까 아, 뭐라고 얘기하셨죠? 뭐가? 교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지? 아니 싫으면 시집가라는 말을 이준석이 썼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. 이준석도 썼어요. 아니, 근데- 이준석도 썼고 한동훈 위원장도 썼고. 먼저 썼단 말이지.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준석은 이상하게 쓴 거죠.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예전에 생각에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외오라 그러면 그러면 외오는 일본요야라고 하는 그런 조크하고 싫으면 시집가 뭐 이런 거. 그리고 뭐 휘바람 불면 뱀 나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70년대 언어들이에요. 외요가 왜 일본이에요? 왜 나라 그래서 아니 우리 세대는 그냥 알아. 저희 같은 이제 7, 8년생 세대는 다 그런 거 알지. 아재 개그라고 하는 거죠. 아니,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이런 말 쓰고 자랐다고. 근데 싫으면 시집가라는 말을 여기서 보니까 너무.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써도 되는 말인 거지. 한동훈 위원장 때는 있었을 수 있죠. 한동훈 위원장은 써도 되는 말인데 이준석이가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쓰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죠. 교수님 말씀은. 아니 전 이준석이 먼저 쓴 줄 알고. 죄송합니다. 네.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. 근데 이준석이 쓴 것도 맞아요. 어쨌거나.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메가서울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고 이번에 내놓은 또 정책을 보니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3만 원대 LCC 고속철을 도입할 것이다. 이런 또 정책을 내놨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준석 신당이 할 수 있는 건가요? 이준석은 지가 뭐라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3만 원대로 이거 집에-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집에 거죠? LED나 하나 그냥 갖다 놓고 LCC는 좀 그렇고 지네가 무슨 그러니까 네네. 이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책을 내놓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집권하면 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집권보다는 이준석은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전혀 이게 안 되거든.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뭐 싫으면 시집가 같은 얘기나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. 저는 그냥. 뭐 어차피 얘네들은 집권하고는 관계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지가 뭔데 이런 얘기를 예, 하는지를 그러니까. 모르겠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놀랍게도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3%가 나왔습니다. 한때 잘 나오지 않았었나? 왜 갑자기 떨어졌죠? 한때 이제 꽤 잘 나왔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뉴 스피릿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는 이준석의 신당 그 개혁신당이죠. 개혁신당 지지율이 8%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이 3%로 떨어졌고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도 똑같이 3%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이 한 여론조사인데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ARS가 하지 않죠,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근데 이제 그 한국갤럽에서 했었을 때 이준석의 신당과 이낙연의 신당이 똑같이 3%가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높다라고 봐야 되고,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이준석이가 뭐라고 이제 해명을 내놨냐? 이준석 신당으로 조사하다가 개혁 신당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당명이 바뀌다 보니 지지도 차이가 조금 나는 거 아니냐? 근데 개혁 신당이 이준석 신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, 이준석이. 그리고 이준석은 자기네 당도 뭐 위성정당 만들다 그러네. 네,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. 진짜? 예. 위성전당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 이준석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보니까 기자회견 하고 있네. 정책에 대해서. 열심히 해보라 그러죠. 뭐. 예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말을 아끼고. 아니 이준석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실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심도 깊은 뭔가 얘기를-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죠. 네, 네. 총선 때 하여튼 이런 얘기를 참 뭐 그렇습니다. 국회 의석도 하나도 없는
하나 있구나. 네, 양해한자가 있으니까. 양해한자, 예,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의 신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지금 3%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글쎄요, 이 정도 지지율이면은 뭐 원래 이제 지지율이 신당이 지지율 난들면 지지율이 점점 제일 높았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니까 이제 선거 때는 0.3%쯤 나오지 않을까? 그렇죠. 지금 상태에서 약간 좀 뭐 인지도가 있고 계속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3%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갔었을 때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. 네.